안녕하세요. 수능 과탐 끝장내기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중합점부터 좀 확인을 하면은요. 중합점은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한 상태고 얘네 둘이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질 때 1대 1의 개수비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항상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 1의 개수비로 반응을 해야 완전 종결되는 거야.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더 많으면 그 많이 있는 이온의 액성을 따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HCl하고 NaOH가 N개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H의 양도 N개 있고 Cl의 양도 N개, NA의 양도 N개, OH의 양도 N개. 그래서 H하고 OH 1대1로 없어지고 이렇게 구경꾼 이온만 남게 되는 거. 이때가 완전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H2SO4하고 NaOH가 있다고 치면은요. 자, 만약에 H2SO4하고 NaOH가 있는데 얘네가 N개 있다라고 치면 H2SO4는 요거 하나당 H가 2N개 있고 SO4가 N개 있는 거고요. NaOH는 그대로 아까처럼 N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이온의 개수와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중화점에 도달하지 않아요. 산성이 되겠죠. 수소이온이 남게 되니까. 이럴 때 중화점에 도달하려면 H2SO4는 N개 있어야 되지만 NaOH는 2N개가 있어야지만 중화점에 도달해서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1대1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 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요거는 조금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농도를 우리가 몰농도라고 치면은요. 우리가 몰농도는 정의 자체가 용액의 부피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거든요. 요 몰수를 우리가 개수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개수를 알고 싶으면 몰농도하고 부피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농도는 몰농도라고 생각하시고 용액의 부피에 대한 용질의 몰수 또는 개수가 우리가 얘기하는 농도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중화반응 문제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얘기해요. 그러면 단위 부피당 이온 숫자가 많은 게 농도가 진한 겁니다.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많으면 농도가 진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를 찾고 싶으면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만약에 그 부피 안에 몇 개의 개수가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몰농도하고 부피를 곱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가수를 곱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수는 우리가 산이나 염기 한 개가 이온화됐을 때 나오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의 숫자를 얘기해. 예를 들면 HCl 한 개당 이온화되면 H는 하나 나오는데 H2SO4 한 개당 이온화되면 H 플러스 이온이 2개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온화돼서 하나 나오면은 1가, 2개 나오면은 2가. 이렇게 가수를 여기다 붙이시면 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요. 지금 HCl하고 NaOH인데요.
그래프만 봐도 NaOH를 계속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HCl에 NaOH를 넣는 거죠. 자, HCl에 NaOH를 넣는 거니까 어쨌든 중화점에 도달하려면 1대1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N개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중화점 N개라고 치면은요, Cl은요, 처음부터 그냥 N개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N개가 있는 상태에서 Cl 이온의 양은 변함이 없는 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여기 있는 NaOH는요, 하나 넣을 때마다 H랑 반응해서 H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원래 N개 있던 H가 쭉 줄어들어서 0이 돼서 요 지점에 오게 되는 요 그래프를 우리가 수소이온 그래프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NaOH는 한 개씩 넣을 때마다 NaOH 한 개를 넣게 되면은 NA는 한 개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NaOH 한 개 넣었을 때 한 개 늘어나는 Na 값, 여기 있는 요 파란색 점선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OH는 N개 들어갈 때는 H랑 반응을 하니까 변화가 없다가 그 다음에 N개 이후부터는 들어갈 때마다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N개라고 친다면 그래프가 좀 안 맞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가산과 일가염기의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해야 돼요. 같은 그래프의 기울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연습은 뭐냐면요, HCl에 NaOH를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얘네가 중화될 때 몇 개씩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1가 염기와 1가 산이기 때문에 1대1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냥 얘가 N개 들어갈 때 얘가 N개 있으면 그때 중화점에 도달을 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요 점선이 넣어주는 NaOH가 N개가 되는 순간이라고 하면 처음에 HCl이 N개 있을 때 그 N개 그대로 변함없는 이온이 염화이온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H이온은 얘 들어올 때마다 줄어드는 거니까 H이온이 N개 있다가 NaOH N개 들어오면 반응해서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거니까 얘가 수소이온이 돼요. 자, 그 다음에 Na이온은 NaOH 하나 들어가면 Na 하나 생기는 거니까 0에서부터 요 점선에 맞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Na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H이온은 처음에 N개 들어가면은 요 H랑 반응해서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OH이온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기울기를 Na이온하고 똑같이 그리면 요게 OH이온의 그래프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체 이온 수를 그리라고 하면요, 일단은 사라지는 H만큼 NA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화점까지는요, 전체 이온 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다가 중화점 이후부터는 이제 NA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OH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늘어나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중화점까지, NaOH가 N개인 중화점까지는 전체 이온수의 변화가 없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온수가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리시면 돼요. NaOH에다가 H2SO4 집어넣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H2SO4에다가 NaOH 넣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팁을 먼저 조금 드리자면, 지금 이 NaOH하고 H2SO4가 완전 중화가 되려면 여기 있는 수소이온의 개수와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1대1로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얘가 N개 있다고 하면은요, 수소이온이 2N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NaOH가 N개 있으면 안 되고 2N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요.
NaOH가 N개가 있고 H2SO4가 N개가 들어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중화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H2SO4 N개에는 H가 2N개 나올 거고 NaOH 2N개에서 OH가 2N개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화점에 도달할 때 이 H2SO4는 N개가 있어야 되는 게 확실한 거고요. 그 다음에 NaOH는 처음부터 2N개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셔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요, H2SO4에다가 NaOH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H2SO4 만약에 N개가 있다고 하면 H가 2N개 나오니까 넣어주는 얘가 2N개를 집어넣었을 때 중화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2N인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H2SO4는 N개 있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H는 그렇죠. 2N개가 있을 거고 SO4는 N개가 있겠죠. 이렇게 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해보면 NaOH가 원래부터 2N개 있으니까 나트륨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트륨 이온 그대로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H 이온은요, 그죠? OH 이온은 원래 2N개가 있었는데 H2SO4 N개가 들어왔을 때 2N개가 다 반응하는 거예요. 얘 N개 들어오면은 H가 2N개 되기 때문에 OH 2N개가 다 반응하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OH 이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O4 이온 같은 경우는 지금 얘를 N개 집어넣으면요, N개 나오게 돼 있어요. N개 집어넣으면 N개 나오는 게 SO4 이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N개 나오면 2N개 들어가니까 이게 SO4 이가음 이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 같은 경우에는 이제 N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를 또 N개 집어넣으면요, 그땐 2N개가 되는 거예요, H가. 그러니까 H 플러스 이온은 이렇게 해서 H 플러스 이온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아까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을 조금 명심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H2SO4가 N개 있다고 하면 이 H가 2N개 있고 SO4가 N개 있으니까 변화 없었던 얘가 SO4 이가 음이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aOH를 2N개 넣었을 때 여기는 H2N개가 다 반응한다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얘가 그렇죠. H 플러스 이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NA를 2N개 집어넣으면 여기서도 2N개 NA가 나오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나트륨 이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aOH 2N에서 또 여기에다가 2N개 집어넣어서 4N개가 됐다고 하면 그때도 얘는 똑같이 2N개 들어가면 2N개 생기겠죠.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럼 얘가 OH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특히 왼쪽 같은 경우에 교차점이 있는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니까 그것만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요, 지금 가나다라 용액이 있는데, 혼합 용액이 있는데, 가에는 HCl하고 NaOH만 넣었어요. 그리고 나에는 HCl하고 KOH를 넣고, 다에는 이렇게 용액이 3개씩 이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 10ml나 30ml 안에 얘네들이 몇 개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중화 반응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찾아내고 싶으면 어떻게 찾아내냐 하면 이렇게 찾아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HCl하고요 NaOH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HCl이 2N개 있고 NaOH가 4N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2N개 있다는 얘기는 H가 2N개 있고 Cl이 2N개 있다는 소리고, 요거 자체가 4N개 있다는 얘기는 NA가 4N개 있고 OH가 4N개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H2N계하고 OH 4N계 중에서 2N계 빼고 2N계만 남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혼합된 상태에서 총 이온의 수는요, Cl2N계하고요, Na4N계하고요, OH2N계하고 해서 총 이온의 수는 8N계가 나와요. 그죠? 총 이온의 수는 8N계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이제 만약에 HCl이 4N계 있고 NaOH가 2N계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H가 4N계 있고 Cl이 4N계 있고 NA가 4N계 있고 OH가 4N계 있는 상태니까 지금 2N계씩이죠. NA가 2N계 있고 OH가 2N계 있는 상태니까 OH 2N계하고 H 2N계 빠지면 얘 2N계가 남거든요. 그러면 이때 총 이온수는 4N하고 2N하고 2N하고 합해서 총 8N이 나와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만약에 혼합하기 전에 둘 중에 이온 숫자가 많은 애가 있잖아요. 그 이온 숫자 많은 애에 거의 2배, 2배가 혼합했을 때 총 이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요. 이렇게 혼합 용액을 섞었을 때 혼합하기 전에 많은 이온수가 NaOH였었죠. 이게 지금 4N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의 2배. 왜냐하면 NA도 4N, OH도 4N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거의 2배만큼이 혼합했을 때 총 이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니다. 용액 속에는요, 항상 전하의 총합이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HCl하고 NaOH를 이렇게 섞었는데 섞기 전에 많이 있는 이온이 NaOH잖아요. 그럼 얘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개수의 2배가 총 이온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합 용액의 양이온수 말고 총 이온수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용액을 혼합했을 때는 총 전하량이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양이온이 2N계 있었으면 음이온도 2N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총 이온수는 4N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양이온수가 N계면 음이온수도 N계 있어야 돼서 총 이온수는 2N계가 되고요. 얘는 양이온이 2.5개면은 음이온도 2.5N이 있어야지만 전하의 총합이 0이 돼서 총 이온수가 5N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번에서 HCl이 10ml 있고 NaOH가 30ml 있는데 얘네들이 몇 N계씩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둘 중에서 많이 들어있는 이온의 2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총 이온수가 지금 4N이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는 2N계가 된다는 얘기겠지. 만약에 HCl이 10ml 안에 2N계 있다고 치면은요, 그죠? 얘 2배에 해당하는 게 총 이온수 4N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20ml 안에 4N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20ml 안에 4N계가 있다는 얘기는 염화이온이 4N계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얘네를 섞어도 총 이온의 수가 2N인데 4N이라는 숫자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럼 가번에서 HCl 10ml 안에 2N계가 있다는 건 잘못된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10ml 안에 2N계 있었던 게 아니라 30ml 안에 2N계 있었던 거죠. 그러면 HCl은 10ml 안에 요 2N보다 적은 개수가 있었을 거고요. 둘 중에서 많은 개수의 2배에 해당하는 값이 섞었을 때 총 이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번을 통해서 NaOH 30ml 안에 2N계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도 30ml 안에는 2N계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2N계 있다고 했잖아요. 총 이온수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그쵸, N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HCl이 20ml에 N개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KOH는 15ml 안에 N개보다 적은 숫자가 있었을 거고, 그러면 많이 들어있는, 혼합전에 많이 들어있는 그 이온의 수의 2배에 해당하는 게 혼합 용액 속에서의 전체 이온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N개라고 놓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모순이 나오면 바꾸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N개 있다는 얘기는 H도 N개 있고 Cl도 N개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양이온의 수가 N개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KOH가 얼마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KOH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요 밑에 있는 걸로 확인해서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걸로 보시면 만약에 20ml에 N개 있다고 한다면 15ml에는 4분의 3이니까, 그쵸? 4분의 3N개가 있겠죠. 그러면 3개를 섞었는데 얘가 4분의 3N개 있으면 H도 4분의 3 N, Cl도 4분의 3 N, 그죠? 그 다음에 NA는 30ml에 2N개 있다고 했고요. OH도 2N개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K하고 OH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양이온이 2.5N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4분의 3이고 얘가 2N이니까 얘가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죠? 그러면 2에서 4분의 3을 빼는 거죠. 그러면 4분의 얼마 나옵니까? 5가 나오겠죠. 그러면 OH가 4분의 5N개가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H 4분의 3은 다 사라지는 거고요. 그런데 양이온의 수가 2.5개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양이온의 수는 NA밖에 없죠, 지금. 그리고 K밖에 없죠. 그럼 NA가 2면은 얘가 0.5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얘는 25ml에 0.5N개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에 해당하는 부피를 N이라고 했을 때 이게 맞아 떨어졌는데 15에 해당하는 부피가 N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정리해보고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2N개가 아니라 총 용액에서 총 이온수가 2N이 된다고 했을 때 KOH 15ml가 N개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N개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얘가 25ml가 됐잖아요? 그러면 15ml에서 25ml가 됐다는 얘기는, 그렇죠, 3분의 5배만큼 늘었으니까 3분의 5N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NaOH 30에 2N개 맞는다고 했으니까 NA가 2N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OH하고 H들은 이제 사라질 거고요. 뭐 남는 H나 OH나 있을 텐데 양이온의 수가 2.5N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트륨이 지금 2N개인데 칼륨이 3분의 5N개예요. 그러면 당연히 2.5보다 더 큰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5ml에 KOH에 N개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ml에 N개가 있는 게 맞았던 겁니다. 이게 맞았고요. 그럼 이제 15ml가 되면 20ml에서 15ml가 됐으니까, 그렇죠, 4분의 3N개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30ml에 2N개는 맞는 거니까 NaOH 30ml에 2N개 이렇게 쓰시고요. 어쨌든 요 H하고 요 OH 반응을 할 거고요. H 싹 지워지겠죠. 그리고 양이온은 NA가 2N개 있을 거고 또 여기에서 양이온이 있어야지 2.5가 되니까 25ml에 0.5N개가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똑같은 KOH 25ml에는 0.5N개가 있는 게 확실할 거고요. 그 다음에 30에 2N개 있다고 했으니까 10이면 3분의 2N개가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15에 4분의 3N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30이면은 2분의 3N개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양이온의 수 X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렵지 않죠. H 플러스가 지금 얼마 있어요? 2분의 3N, Cl 마이너스가 2분의 3N, 그 다음에 Na 플러스가 3분의 2N,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가 3분의 2N, 그리고 K 플러스가 2분의 1N, OH 마이너스도 2분의 1N. 그죠? 그러면 H 플러스 2분의 3N하고 OH 마이너스 3분의 2N하고 또 OH 마이너스 2분의 1N하고 이렇게 다 반응을 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남는 이제 양이온의 수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남는 양이온의 수는 2분의 3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일가산과 일가염기에서 두 산과 염기의 용액을 혼합시켰을 때 이제 전체 이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산성일 수도 있고 중성일 수도 있고 염기성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생기게 되는 전체 이온의 수는 이 둘 중에서 많이 들어있는 이온의 수의 2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일반식을 좀 정리해 주고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했었냐 하면 아까 HCl하고 NaOH가 반응을 할 건데요. 만약에 산성용액이라고 한다면 수소이온이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 이온으로 남을 거고요. 염화이온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온의 전하의 합이 여기는 음이온의 전하의 합과 같아야지만 전기적인 중성이 되는데 산성에서 남아있는 이 모든 이온의 총합은 이 둘 중에서 그렇죠. 많이 들어있는 그런 산이나 염기 물질의 양의 2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성이라고 하면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없는 거니까 요거 지우면 구경꾼 이온만 이렇게 남아서 얘네 전하의 총합이 같아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염기성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수산화이온 존재해야 되고요, 구경꾼 이온, 염화이온 존재해야 되고, 나트륨 이온 존재해야 되니까 요 두 이온의 전하의 합이 요 양이온의 전하의 합과 같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2N개, 얘가 4N개 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했을 때, 혼합했을 때 총 이온의 수는 8N개가 된다는 거죠. 2배니까. 만약에 얘가 N개, 얘가 2N개 있었다. 그럼 두 용액을 섞었을 때 총 이온의 합은 4N개가 된다는 거예요. 공식처럼 암기하시고 문제를 풀면 조금 쉽습니다. 자, 얘가 어떻게 된 상황이냐 하면 지금요, 세 가지 용액이 있어요. NaOH하고 HCl하고 NaCl.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섞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보통 얘네가 몇 밀리리터 안에 몇 개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거 따질 때 단위 부피당 이온 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HCl하고 NaOH를 따지게 되면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농도가 결국은 부피분의 개수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는 다른 말로 어떤 거였었냐 하면은요, 농도가 몰농도 얘기하면 몰농도는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의미였어요. 요 의미. 그래서 단위 부피당 개수만 알아내면, 부피가 똑같을 때 개수만 알아내면 그게 농도의 비입니다. 예를 들면은
얘하고 단위 부피당 개수의 비가 3대 2라고 하면 똑같은 부피 안에 얘가 개수가 많기 때문에 농도는 HCl이 NaOH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풀 수 있냐 하면요. NaOH하고 HCl하고 NaCl을 이렇게 합쳤는데 전체 음이온 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생성된 물 분자 수가 N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H2O가 N개가 되려면요. 어딘가에서 수소이온이 N개가 있었어야 되고요. 수산화이온이 N개가 있었어야지만 물 분자 N개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 생성된 물 분자 N개는 수소이온이 N개 있고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N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NaCl에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없으니까 얘는 제끼고요. HCl하고 NaOH 중에서 어디가 한 개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 그냥 다 하나씩 해보고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걸 찾아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피가 적을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개수도 일반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고등교육과정에서 문제를 낼 때 그렇게 예외적인 문제들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피가 적은, 얘보다 얘가 부피가 적으니까 이 안에 H가 한 개 있고 Cl이 한 개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와서 여기도 지금 물 분자가 N개거든요. 그럼 여기도 H가 N개 있고 OH도 N개 있다는 소리니까 NaCl 말고 이 중에 H가 N개가 되거나 OH가 N개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NaOH 10ml가 부피가 작으니까 얘가 한 개씩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HCl이 10ml 한 개씩 있으면 20ml에선 두 개씩 있었을 거고 30ml에선 세 개씩 있었다고 하시면 되고요. NaOH도 10ml에 한 개씩 있었으면 20ml에 두 개씩, 30ml에 세 개씩 있었다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H 하나 없어지고 OH 세 개 중에 하나 없어지면 두 개 남는 거고요. H 두 개 사라지고 OH 두 개 다 사라지고요. OH 한 개 사라지면 H 세 개 중에 한 개 사라져서 두 개 남는 거죠. 그러면 전체 음이온의 수를 우리가 N개를 그냥 1, 2, 3 이렇게 숫자로 놓고 확인을 했으니까요. 이때 전체 음이온의 수를 물어본다면 지금 OH 두 개 남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얘가 3N하고 4N이 될 때 NaCl 10ml가 몇 개인지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건 이거 중성으로 찾으면 돼요. OH하고 H가 안 남았는데 지금 NA가 두 개 있고 CL이 두 개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전체 음이온이 3개가 돼야 된다니까 CL 두 개에 여기 CL 하나 있어야 되니까 아마 NaCl 10ml에 하나씩 있었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 실험을 보고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힘들었지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전체 음이온을 물어본다면 요거 두 개 하고 하나 하고 여기도 하나 남죠? 그러면 총 4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니은에 생성된 물 분자 수는 H 2개, OH 2개 가지고 H2O 물 분자 2개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표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우리 도희 친구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반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복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복습. 한번 이렇게 들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걸 이제 복습을 해서 본인 걸로 만드셔야 되니까 자꾸 반복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꿀팁이 나오니까 잘 듣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면요.
가나다 용액이 3개가 있는데요. 지금 HCl하고 NaOH하고 KOH를 섞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단위 부피당 이온수예요. 그러면 얘네 3N, 5N, 4N이라고 하는 거는 부피를 다 똑같이 놨을 때의 상대적인 숫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가 같은 경우는 HCl 10ml하고 NaOH, KOH 10ml가 있으니까 총 20이라는 부피 안에 이온수가 3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것도 우연찮게 요 부피를 더하면 20일 때가 5N이란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4N이 3N하고 5N하고 같은 숫자가 되려면 요 부피도 20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피는 지금 얼마가 됐냐면 30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숫자를 변형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로? 얘가 지금 얼마 됐어요? 2분의 3배가 됐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이만큼 커졌으니까 그 안에 개수도 많아지겠죠. 얼마? 2분의 3배만큼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3N, 5N, 4N이 아니라 6N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했던 그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다음번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3N, 5N, 6N이 되는 것만 확실하게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걸 일단 지워서 여기가 3N, 5N이면 여기를 지금 6N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HCl하고 NaOH가 있으면 만약에 얘가 2N개 있고 4N개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H가 2N개 있고 Cl이 2N개 있는 상태, NA가 4N개 있고 OH가 4N개 있는 상태라서 두 용액을 혼합시키면 H 2N개하고 OH 4N개 중에서 2N개 빼면 2N개만 남거든요. 그러면 총 혼합했을 때 이온의 수는 8N이 나와요. 8N이. 그런데 이 8N이라는 숫자는 혼합 전에 많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2배라고 했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배라는 걸 이용할 때 3, 5, 6이 2배가 되려면 이게 소수점이 나오니까 얘를 2배를 해줘요. 다. 어차피 상대값이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차피 상대값이니까 이렇게 2배를 해준 다음에 단위 부피당 이온수란 얘기는 총 이온수가 6개, 10개, 12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얘하고 얘 중에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3N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2배인 섞었을 때 총 이온수가 6N개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럼 얘네가 다 10ml니까 얘가 3N개가 되고 얘도 3N개가 돼요. 물론 얘가 3N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얘 해보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나오면 바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렇게 두 개 했을 때 10N이 나와야 되면 이 둘 중에 얘가 더 숫자가 컸겠죠. 얘가 5N개 있었나 봐요. 그래야지만 섞기 전에 많은 숫자의 2배가 섞었을 때 총 이온의 수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럼 얘도 5N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몇 N개만 나오는지 확인해서 12N개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찾는 방법은요. 자, HCl에서 H가 3N개 있고요. Cl이 3N개 있고요. NA가 5N개 있고 OH가 5N개 있고 그 다음에 K하고 OH가 얼마 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총 이온이 6N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경꾼 이온, 총 이온이 12개가 돼야겠죠. 구경꾼 이온에 해당하는 거 얘하고 얘하고 합하면 일단 8N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3N개 다 지워지고 얘가 2N개 되겠죠. 그러면 요것만 합해도 얼마입니까? 10N개 되겠죠. 그러면 얘네가 각각 N개씩 있어야지만 12N개가 되겠죠.
그러면 얘 자체가 10ml에 N개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도 똑같이 10ml에 N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으니까 이게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항상 혼합하기 전에 많이 들어있는 숫자의 2배만큼이 혼합한 용액의 전체 이온수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 이런 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서 빨리빨리 그 부피 안에 몇 N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중화 반응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NaOH가 15ml일 때 중화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제 이 중화점에서 HCl 10ml에 NaOH를 15ml 넣는 거니까 HCl 10ml 있는 곳에 NaOH를 15ml를 넣어야 중화점이에요. 그러면 이때 중화점이란 얘기는 10ml에 들어있는 얘 개수와 15ml에 들어있는 얘 개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로 똑같아요? N개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Cl은 10ml에 N개 있다는 소리고 NaOH는 15ml에 N개 있다는 소리가 되죠. 그러면 10ml에 HCl에 N개 있는 거고 15ml에 NaOH N개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똑같은 부피, 단위 부피로 확인해가지고 농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중화 반응에서 농도는 부피에 대한 이온수 또는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 부피를 맞추면 개수가 많은 게 농도가 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단위 부피를 맞추려면 얘를 3배를 하면 30ml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30ml가 됐을 때 얘는 3N개씩 있는 거고요. 얘가 30ml가 됐을 때 얘는 2N개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물어봤을 때 HCl하고 NaOH가 3대 2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부피 안에 개수가 많이 들은 HCl이 NaOH보다 농도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했던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 많이 풀어드릴게요, 문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번은 어떤 거냐, 여기 가에서 기억하고 니은의 그래프를 좀 확인하면 처음부터 변화가 없는, 반응을 안 하는 이온은 HCl이 들어있는 곳이니까 염화이온이겠죠. 그래서 니은은 염화이온이 되고요. 기억이 뭐가 되냐면 나트륨 이온이 돼요. 왜냐하면 NaOH를 넣는 건데 나트륨 이온은 반응하지 않고 들어가는 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기억이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나번 같은 경우는요. NaOH 10ml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1ml일 때의 그림이야. 혼합용액, 다시 말하면 HCl 10ml에 NaOH를 10ml를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 밀리리터가 20ml가 됐는데 그 20ml 중에 1ml만 취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그림을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해석 방법은 뭐냐면요. NaOH를 15ml 넣어야지만 중화점인데 10ml 넣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HCl 10에 NaOH 10을 넣은 이 상태는요. 중화점에 도달하기 전에 산성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1ml 취한 얘도 산성이라는 거죠. 그럼 HCl하고 NaOH를 합했을 때 산성이 된다는 얘기는 수소이온 남고 나트륨 이온 남고 염화이온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요 두 이온의 전하의 총합이
음이온의 전하의 총합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온이 총 3개니까 지금 동그라미가 3개 있고 네모가 2개 있고 세모가 하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 중에 누가 CL이고 누가 NA이고 누가 H인지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일가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가 3개에 해당하는 얘가 염화이온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얘가 염화이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나트륨 아니면은 수소이온이거든요. 그런데 문제 핵심은 뭐냐면은 HCl에다 NaOH를 넣을 때 H는 계속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H도 원래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어요. Cl이 3개 있었으면 H도 원래는 3개 있었던 거야. 그러면 얼만큼 반응했냐라고 물어보면 10ml 넣었잖아요. 15ml 넣었을 때 완전 중한데 10ml 넣었다는 얘기는 3분의 2배만 넣은 거예요. 그죠? 15ml에서 10ml 넣었다는 얘기는 3분의 2만큼만 넣은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이온 중에서 3분의 2만큼만 반응하고 남는 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얘 원래 3개 있었는데 여기서 3분의 2배만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H 플러스가 2개가 되는 거죠. H 플러스 3분의 2만큼만 반응하니까 2개 반응하니까 하나 남는 거니까 이 H 플러스가 삼각형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Na 플러스 자체가 네모칸 2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얘는 전체 15 중에 10이면 3분의 2만큼만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네모칸 2개가 되는 거고요. 얘가 세모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산수가 좀 빨리빨리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이 HCl 자체를 10ml에 N개라고 넣었는데 얘는 지금 3개, 2개, 1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1ml 안에 들어있을 때 숫자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20ml 안에는 원래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20배를 하면 되겠죠. 1ml 안에 있는 개수가 하나, 둘, 셋이니까 20ml 안에는 원래 얘가 20배를 하면 60개, 40개, 20개가 있었던 거죠. 원래부터. 원래부터 이만큼씩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20ml 안에 CL이 얼마? 60개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하나는 60분의 N개로 표시가 된 거죠. 그래야지만 이걸 한 개, 한 개, 한 개 해서 3개로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니은의 나 모형에서 한 개의 몰수는 3분의 N몰이 아니라 60분의 N몰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에 해당하는 이온은 나트륨 이온이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은 요 네모칸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은이 틀린 말이 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조금 하셔야 돼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들으시면서 만약에 문제가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거기 우리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위쪽에 카카오톡 있죠? 수능 같은 끝장내기.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지금 같이 해주는 이 문제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보면서 같이 하면 좋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그 문제 가지고 응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었냐면은 HCl이 10ml가 있었고 그 안에 10ml에 N개가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NaOH를 집어넣는데 15ml를 집어넣었을 때 중화반응이니까 15ml에 N개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HCl 10ml와 이번엔 NaOH 20ml 섞은 거예요. 그러면 15ml에 그죠? N개 있었으니까 20ml면 3분의 4N개가 있겠죠.
그리고 10ml에는 N개가 있는 게 확실했고요. 자, 그랬을 때 OH 이온과 염화 이온의 이렇게 비율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분수로. 그러면 HCl은 10ml 안에 수소 이온 N개, 염화 이온 N개 있는 거고요. NaOH는 20ml 안에 나트륨 이온 3분의 4 N개, 그리고 수산화 이온 3분의 4 N개가 있는 거죠. 이제 섞으면은 당연히 요 N개하고 요거 3분의 4 N개에서, 그죠? 여기 지워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3분의 3하고 3분의 4니까 얘가 남겠죠? 예. 그럼 염화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의 비율을 물어본다고 했으니까 얘가 3분의 1 N개가 되고요. 얘가 N개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요거는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액이 중성이 되기 위해서 추가해야 되는 건데, 수산화이온이 3분의 1 N개 있는데 얘가 10ml 안에 N개 있는 거죠? 예. 그럼 얘는 3분의 10ml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번 문제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 조금 어려워요. 근데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HCl이 10ml가 있는데요. NaOH하고 KOH를 순서대로 첨가할 때, 그러면 HCl 10ml에 NaOH를 일단 집어넣고요. 그리고 또 KOH를 그 다음에 넣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부피에 따른 혼합용액의 단위 부피당 X이온의 수를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단위 부피당 이온의 수면 우리 아까 또 하는 건데 농도가 부피에 대한 개수비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어떤 이온의 개수비는 결국은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HCl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용액들을 섞는 거예요. 그러면 부피가 점점 커지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피가 커졌을 때 이온의 농도가 줄어드는 건 염화이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X는 염화이온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잘 들으시고 복기를 좀 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 고3 친구도 있었군요. 선생님이 그 화면이 앞에 있긴 하거든요. 큰 화면이. 근데 문제 푸는데 정신이 쏠려가지고 저기 표시하고 설문조사한 걸 잘 못 보게 돼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X이온은 염화이온이 확실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에서 가, 나는 A하고 B 중에 하나래요. 그럼 이제 어떤 게 가고 어떤 게 난지 찾아야 되는 건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요. HCl이 있었어요. 얼마 있었어요? 10ml가 있었어요. 그죠? 요렇게 써야겠다. 첨가할 거니까. HCl이 있고요. 순서대로 NaOH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KOH를 넣을 거예요. 순서대로 넣는다고 문제에 나와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실험에서 HCl이 얼마 있었냐면은 10ml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는 NaOH를 얼마 넣을 거냐면 20ml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10ml 원래 있는 상태에서 20ml 집어넣어서 총 30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KOH를 또 얼마 넣을 거냐 하면은 KOH를 넣었는데 이번엔 얼마 넣어요? 그 다음에 넣는 거니까 30을 넣는 거예요. 30. 그럼 얘는 그대로 10ml, 20ml가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중화 반응에서는 이 부피 안에 몇 개가 있는지를 찾는 게 포커스예요. 자, 찾는 방법은요. HCl만 있을 때, 그죠? NaOH나 KOH를 안 넣었을 때가 여기죠. 그때 염화이온이 3N개란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염화이온이 3개면 H이온도 3개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3개, 3개 있었을 거고요. 여기에서도 3개, 3개 있었을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aOH를 얼마 넣냐 하면 20ml를 넣은 거예요. 저 20ml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몇 개 있는지는 요 그림 보고 찾는 거예요. 이 그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HCl에 NaOH를 넣고요. 이거 넣은 상태에서 KOH를 넣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존재했던 이온은 나트륨 이온이었어요. 어쨌든 OH는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랑 반응해서도 나트륨 이온이 있었고, 요거 있는 상태에서 KOH를 집어넣어도 얘는 항상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동그라미하고 네모가 2대1의 관계고요. 여기서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4대2니까 2대1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NaOH를 집어넣었던 KOH를 집어넣었던 얘를 넣었던 관계없이 Na이온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동그라미가 결국은 나트륨 이온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나트륨 이온이 개수가 늘어날 리가 없겠죠. 늘어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항상 이 나트륨 이온의 개수를 2개로 맞춰야 되는데 4개가 됐다는 얘기는 부피가 더 늘어났다는 소리니까 얘를 이렇게 반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기서도 2대1의 비율이 되고 여기서도 2대1의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NaOH에 나트륨을 항상 2개 있었으니까 OH도 2개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KOH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1에 해당하는 비율이 그렇죠. 칼륨 이온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30ml에 한 개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상황에서는 H하고 Cl이 3개씩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OH 2개랑 H 2개 없어지면 1개 남겠죠. 1개.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단위 부피당 양이온의 모형을 나타낸 거니까 나트륨 이온 2개하고 수소 이온 1개 해서 2대1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나트륨 이온, 네모가 수소 이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수산화이온 2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산화이온 하나, 그럼 3개. 여기서도 수소이온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이니까 양이온이 여기 1개, 여기 2개면 총 3개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음이온은 여기에 하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나트륨 이온이 요거에 해당하는 거였으니까 나트륨 이온에 해당하는 거 둘 여기다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예, 세모에 해당하는 부분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트륨 이온의 개수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요걸 뚝 쪼갠다고 했을 때 얘는 쪼갰을 때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고 얘는 쪼개기 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 자체가
B의 모형이 되는 거고요. 나 자체가 A의 모형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번 그림이 여기 동그라미가 나트륨이고 세모가 뭔지 찾고 싶으면 양이온만 찾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염화이온은 필요 없고요. 양이온은 얘하고 칼륨이온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트륨이온이 둘, 칼륨이온이 하나. 그래서 얘가 2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 하나가 되려면 어쨌든 얘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얘를 쪼개야지만 둘 하나 이렇게 확인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60ml로 보는 거고요. 얘는 그거를 반을 쪼갰으니까 그렇죠. 30ml로 보는 거죠. 그러면 요 60ml에 해당하는 가를 그렇죠.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전체 60이 되는 게 맨 마지막 거니까. 그리고 얘는 반을 쪼갰으니까 30ml가 되는 거니까 요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20ml 넣어줬을 때 HCl은 10ml가 고정적으로 있다고 했으니까요.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또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고1, 2 학생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그 중화반응 제일 처음에 아주 기본적인 농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점 도달했을 때 그래프 그리는 거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조금 난이도 있는 그래프 있었어서 그거 좀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같은 유형 문제 풀고 있었어요. 그 표 문제로. 그래서 지금도 이제 표 문제 풀 거 있는데 요거는 비교적 좀 쉬워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지금 가라는 수용액은 이렇게 있고 나라는 수용액이 이렇게 세로로 있는데 요 XY 이렇게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이온 수비를 HCl하고 NaOH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가에서 HCl이 20ml, NaOH가 20ml 있는데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3대 2로 있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20ml 안에 나트륨 이온이 3N개 있다는 얘기고요. 염화 이온은 20ml 안에 2N개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어렵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예. 그러면 단위 부피당 HCl하고 NaOH는 2대 3의 비율이 되겠죠. 그럼 같은 부피 안에 이온수가 많이 들어있는 애가 농도가 큰 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NaOH의 농도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할 때는 쉬운 거는 그냥 혼자 좀 공부 좀 하시고 그 개념 중에서 어려운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이 혼돈되는 것들 그리고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안 풀려고요. 쉬운 문제는 충분히 혼자들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본인들도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할 때는 난이도 있고 좀 어려운 것만 하면서 실력을 좀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버거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쉬운 걸 몰라서 힘들고 버거워하는 게 아니라 개념도 이해하는 것 같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문제만 나오면은 자꾸 버벅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노출을 많이 시키면 돼요. 그런 곳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은 내가 개념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는요. 개념을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은 1등급 초반에 있는 친구들은요. 개념만 들었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문제를 저렇게 잘 풀까요? 하는 게 그 개념이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100% 잘 전달받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전달자는 개념을 얘기했는데 그걸 본인의 언어로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건 푸는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 자꾸 버벅일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좀 잘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단위 부피당 이온 수비는 그래서 2대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하고 Y를 찾는 거거든요. 이것도 쉬워요. 얘랑 지금 같은 용액을 가지고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20ml에 2N개 있었으면 얘도 똑같이 2N개 있었을 거고요. 얘가 20ml에 3N개 있었으면 얘는 1.5N개 있었겠죠. 반이. 그러면 여기서 나트륨 이온에 해당하는 건 1.5가 될 거고요. 염화 이온에 해당하는 건 2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얘네 비율을 따지면은 3대 4의 비율이 나오니까 X 대 Y는 3대 4여야 되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고 기억이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요. 가와 나를 혼합한 용액은 염기성이다. 가하고 나를 혼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만 찾으면 돼요. 가에서 수소이온은 2N개, 2N개니까 총 4N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은 3N개하고 1.5N개니까 4.5N개가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네 분자에 H2가 만들어지고 0.5N개의 OH가 남으니까 염기성이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문장이 됩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숫자가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나와 보이는데 전혀 어렵지는 않은 거고 그냥 약간 산수가 좀 빠릿빠릿하게 잘 되셔야 돼요. 예. 내용 자체보다는 산수가 좀 잘 돼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가번 용액하고 나번 용액하고 다번 용액 이렇게 세 가지의 용액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혼합 용액에서 요 이온수의 비율이 나왔어요. 그런데 분모에는 구경꾼 이온이 있는데요. 분다에 알자 이온이 있거든요. 그러면 알자 이온이 남았다는 얘기는요. 이 가번 용액에서는 염산의 부피가 염산의 개수가 NaOH에 해당하는 수산화나트륨의 개수보다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OH가 다 반응하고 H가 남은 거잖아요. 아까 기억나죠? 어떤 거였었냐 하면 HCl하고 NaOH가 있으면 얘가 2N개, 4N개 있으면 두 개를 섞었을 때 전체 혼합 용액에서의 총 이온수를 물어보면 여기 둘 중에서 혼합하기 전에 많은 개수의 2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HCl하고 NaOH가 몇 N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HCl의 개수가 NaOH보다 많은 건 확실한 거예요. 이걸 보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은 두 번째도 또 Cl이 나와요. 근데 세 번째도 또 Cl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NaOH는 부피가 이렇게 변하는데 HCl의 부피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HCl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첫 번째 Cl이 3개였으면 두 번째도 Cl이 3개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도 Cl이 3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X가 되려면 3분의 3X가 돼야지 X가 나온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산수가 좀 잘 돼야 된다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알자 이온인 수산화 이온이 남았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다번 용액에선 NaOH의 개수가 HCl의 개수보다 많았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는 어떻게 찾는 거냐 하면은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어쨌든 가번 용액은 수소이온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산이잖아요. 그럼 산이란 얘기는 수소이온이 존재해야 되고요. 구경꾼 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있어야 되고 염화 이온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개 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이 얘와 같아야 돼요. 근데 염화 이온이 3개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면 얘가 플러스 3이 나와야 되니까 어쨌든 이거 더한 값도 3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혼합했을 때 수소이온이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2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NaOH는 10ml 안에 원래부터 2개씩 들어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Cl이 3개씩 있었으니까 가에서는 20ml 안에 3N개 있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왔습니다. 어떻게 다 왔냐면요.
이번에는 다번 용액의 상황을 확인하시면 돼요. 다번 용액의 상황에서는 염기성이니까요. 당연히 수산화이온 존재할 거고, 구경꾼 이온인 염화이온 존재할 거고, 그리고 나트륨 이온 존재하겠죠. 그러면 양이온이 이 두 개의 음이온의 전하량의 총합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염화이온이 3개고 수산화이온이 1개라고 했으니까 Na이온은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Vml 안에 NA가 4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너무 쉽지 않아요? 10ml 안에 EN이 있었으면 20ml가 돼야지 4개가 되겠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ml 안에 2N이면 15ml 안에는 3N이 될 거고요. 그럼 나트륨은 3개 있어야 되니까 이 X 값은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해석할 건데요. 뭐 기억, 니은은 지금 했으니까 해석할 필요 없고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죠. 이제 디귿 해석할 건데요. 요것도 그냥 문장을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어떤 거냐면 중화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얘네들에 의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물 분자 수는 한계 반응물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적은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둘 중에 적은 양이 얘기 때문에 NaOH이기 때문에 2N 이상의 물 분자는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가에서는 두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다는 적은 애가 얘잖아요. 그럼 20ml 안에 3에 있다고 했으니까 적은 애, 한계 반응물에 의해서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는 3이니까 2대 3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곱씹거나 머릿속에 잘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한 번 더요. 어떤 용액에서 중화 반응에 의해서 물 분자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 물 분자는 한계 반응물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한계 반응물은 둘 중에서 적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개수가 적은 거. 그러면 가에서는 이 NaOH가 적고 다에서는 여기 있는 HCl이 적으니까 2대 3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요 문제 그림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하면서 하나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나다 이렇게 섞었는데요. 나번에 섞었을 때 모형을 찾는 거고요. 지금 혼합 용액에서 어떤 이온들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네모, 동그라미, 세모란 얘기는 이온이 3개 생겼다는 거잖아요. 일가산, 일가염기에서 완전 중화가 되면 구경꾼 이온만 남으니까 이온이 2개여야 되는데 3개란 얘기는 산이나 염기 둘 중에 하나란 얘기죠. 여기도 보면 세모, 네모, 별인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네모하고 세모가 가에도 있고 다에도 있어요. 결국은요, 가나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경꾼 이온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다 존재를 해요. 반응하는 애가 아니니까. 근데 구경꾼 이온이 존재하는데 문제 핵심은 이 구경꾼 이온은 부피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부피를 많이 넣어주면 구경꾼 이온도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네모하고 세모가 구경꾼 이온은 확실한데 누가 CL이고 누가 NA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네모는 여기에 6개가 있고요. 세모가 1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네모가 2개가 있고 세모가 3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에서 10ml 속에 있는 염화이온이 30ml 속에는 3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3배가 될 수 있는 건 세모밖에 없겠죠. 그럼 세모가 염화이온이 되는 거고 네모가 나트륨 이온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마다 이런 핵심 포인트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거를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항상 문제를 푸실 때 유형으로 푸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표 문제 하나 풀고 그래프 문제 하나 풀고 이렇게 해서는 그때그때 뭐 맞출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표 문제가 만약 어렵게 나오거나
그래프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는 내가 연습을 했는데도 못 풀게 되니까 그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오늘은 표 문제만 쫙 풀어보고 내일은 그래프 문제만 쫙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 접해야지만 이게 실력이 조금 향상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구경꾼 이온은 어디나 존재하는데 부피에 비례한다. 부피가 많아지면 구경꾼 이온의 수도 증가한다. 이게 이제 포커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모하고 세모를 지금 우리가 찾아낸 상태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30ml 안에 네모인 나트륨은 6개가 있었던 거죠. 그럼 OH도 6개가 있었겠죠. 그러면 10ml 안에 CL이 1개 있었으면 H도 1개 있었겠죠. 그러면 얘 그림 그려졌고 얘 그림 그려졌으면 H 1개 빼고 얘 1개 빼면 5개 남겠죠. 그럼 동그라미 5개에 해당하는 게 OH-이온이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30ml에 6개면 10ml에는 그렇죠, 2개 있겠죠, 2개. 그 다음에 10ml에 1개면 30ml에 3개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CL이 3개라고 했으니까 이 삼각형에 해당하는 CL이 3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Na 같은 경우는 2개라고 했으니까 네모칸에 NA가 2개 있는 겁니다. 그럼 반응하면 OH 2개와 H 2개 빼면 H 하나 남으니까 별표가 H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20ml에는 2개씩 있을 거고요. 요거 10에 2개면 20에 4개가 되겠죠. 예. 자, 그러면은 H 2개와 여기 OH 2개 빼면 OH 2개 남겠죠? 그러면 OH에 해당하는 게 지금 동그라미니까 요 동그라미가 지금 2개 있어야 되고요. NA에 해당하는 건 4개인데 요게 4개 있어야 되고요. CL에 해당하는 건 세모인데 요게 2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세모가 2개 있고 네모가 4개 있고 동그라미가 2개 있는 건 2번밖에 없죠.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조금 2시간 넘게 진행을 했는데 뭐 시험 기간 때 돼서 선생님이 봐가지고 뭐 6시간 진행할 수도 있고 그동안은 그때그때 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듣는 친구들 중에서 카톡으로 제가 언제 시험인데 그때 뭐 중화반응 문제 더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뭐 아무도 카톡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냥 선생님이 임의대로 하겠지만 미리미리 조금 언지를 주시면 선생님이 그거를 참고를 해서 그때 같이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좀 중화반응 문제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고 기본 개념도 했으니까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거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번 우리 실시간 라이브 시간 때 뵙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